피켓을 최대한 옆으로 붙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청년 후보들과 함께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 후보들께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후보별로 자기소개를 스스로 하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후보 성치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후보 성치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남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 을지역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이소영입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중랑구 월세 전세 청년들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집 계약 시기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까 무섭다는 청년들, 계속 오르는 전세값에 결국 무리해서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산다며 울분을 토하는 신혼부부, 월소득 평균 180만 원에 매달 4분의 1이 보증금 빚 갚고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래는 꿈꿀 수 없다는 청년들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공공주택 보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그마저도 또 빚을 내야 하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빚을 낼 수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은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반지하, 옥상, 그리고 고시원의 줄임말로 지옥거라는 말로 요즘 불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 청년 가구 중 이 지옥고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의 가구는 45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들은 10명 중 4명꼴에 이릅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2018년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신혼가구 80% 이상이 주택 대출,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거의 절반인 43%를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갚고 간신히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늪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5대 재벌들은 지난 23년간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으로 61조나 자신들의 자산을 부풀렸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집 마련이 40대에 될지 50대에나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재벌은 너무나 분노스럽게도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서 넘치다 못해 경악스러운 수준의 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불평등한 부의 축적 구조를 없애고 부당하게 취한 자산을 환수하여 재분배가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온 세상이 불공정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민중당의 대표 공약인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정책이 불공정과 불평등 사회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총선에서 집 문제로 고통받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계급 투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포시 을에 출마한 김도연입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략 월급의 30%, 2년을 살면 보증금을 뛰어넘는 금액을 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기 위해 필요했던 학자금 대출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는 제게 학자금 대출이 끝나지 않는 한 전셋집 하나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세대 부부 50.2%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집은 평균 2억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저축해도 평균 6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빈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 빈곤 가구가 무려 33.1%나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생생하게 알리고 해결하고자 출마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1억 원, 다주택자 비율은 54.7%, 평균 토지 소유량이 일반 국민들의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돈을 벌고 부를 대물림하는 사회를 끊어내야 합니다.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청년 무상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 행복권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자산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민중당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 병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민중당 공동대표 김선경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민중당은 예비후보들 중 가장 낮은 연령, 젊은 정당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동수를 실현한 정당은 바로 민중당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의 청년 후보들 8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 무상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청년민중당 대표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하자. 4월 15일을 재벌 불로소득 환수에 투표하는 날로 만들자. 5대 재벌 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재벌 보유 토지 자산이 지난 23년간 장부가 기준으로 무려 61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이다. 또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재벌의 부동산 특이의 봐주기를 일관하면서 2년 만에 땅값이 2천조 원이 상승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고이다.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고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형편이다. 2017년 서울시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83.3%는 임대료 등이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임차 가구, 월세 가구의 비중은 47.9%에 가까웠다. 2019년 전국 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대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학생 생활권과 일자리를 꼽았고 그중 주거 문제 해결이 70.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봐주기와 재벌의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 67조를 환수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청년에게 총 2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1인 주거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벌의 불로소득 61조를 통해 확보 가능한 사유지를 청년 임대주택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기존 주택을 대거 매입하여 공급한다면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적산불화를 받아 정부의 각종 특혜와 비호를 받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워온 부동산 재벌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생충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다. 재벌의 부당한 토지자산 수입을 재분배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민중당 청년 후보들은 5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청년 무상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의 계급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역시 진행할 것이다. 4월 15일 국회의원의 선거는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투표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청년민중당.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